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었죠.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예적금의 은행 이자율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은행에서 높은 이자를 기대하기란 참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은행 이자보다 더욱더 높은 이율을 보증해주는 최저보증 이율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9년 7월 18일부터 1.5%로 기존보다 0.25포인트나 하락을 하였는데요. 80년대만 하더라도 20% 육박했던 금리, 90년대 IMF를 맞이했어도 14%, 16%의 금리였습니다. 2000 후반에 미국발 경제 위기였던 서브프라임 사태 때에도 6%에서 8%의 은행이자를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계속 추락해서 이 1%의 금리가 되었죠. 그나마 2017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있어서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겠거니 생각했지만 역시나 금리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금리를 인상했던 이유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국내에 있던 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염두해서 금리를 인상하였던 거죠.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졌고 미국이 금리를 또 인하할 거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바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앞으로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대에 은행이자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자 1.5%, 1년 정기적금에 한번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은행이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은행 적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만기에 은행 이자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단 한 번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은행에서 잘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죠. 그리고 신뢰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은 의외로 은행 이자에 대해서 계산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100만 원씩 1.5%면 15,000원. 12개월 동안 15,000원씩 받으니까 한 18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세금 떼서 받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제가 한번 계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 만기까지 1년 동안 거치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은행은 연이자이기 때문에 1.5%의 금리를 모두 적용을 해주죠. 하지만 두 번째 달에 납입을 한 이 100만 원은 거치 기간, 만기까지 거치를 11개월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에서 약정기간분의 불이기간, 결국 1.5% 곱하기 12분의 11개월로 나누게 돼서 1.3%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죠. 결국 1.5%보다 더욱더 작아진 이자율이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달에는 만기까지 거치되는 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또 1.25%로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줄였더니 실제 내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효 이율은 0.81%입니다. 나는 1.5%인 줄 알았더니 연이자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납입한 총 납입 대비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은 97,500원이고요. 여기서 15.4%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82,485원을 결국 나는 1년 뒤에 이자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익률은 0.69%가 되는 겁니다. 82,480원 이자 받았다고 좋아하시는 분 있을까요? 결코 아니죠. 나는 목돈 1,200만 원을 만들긴 했지만 문제는 이자가 매우 작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내 원금 대비 수익률이 0.69%로 물가 상승률은 보통 1에서 1.5% 정도 수준 되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결국 목돈은 만들었지만 결코 내 돈이 불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앞으로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5% 금리로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또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암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 금리 시대, 초저금리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금리 인하 후 애꿎은 통장 이제 그만 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주는 플랜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금융상품에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금리의 상품이고요. 매월 30만 원씩 모아보도록 할 텐데요. 원금은 총 3,600만 원입니다. A와 B 상품에 투자를 해봤는데요. 10년 시점에는 A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약 3,83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B에 투자하면 3,713만 원 정도 수준을 내가 수령받을 수 있죠. 이 계산에서는 15.4% 세금을 떼었다라는 가정하에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20년, 30년, 40년, 50년의 시점이 되면 달라집니다. 20년 시점에 4,350만 원이 되는 돈이지만 A는 B의 경우는 4,838만 원이나 되고요. 50년이 지난 시점에는 A금융상품은 5,774만 원이 되지만 B금융상품은 약 1억 815만 원이나 되는 거죠. 여러분들 A와 B 두 개의 금융상품 중에서 어떤 게 더욱더 매력적이신가요? 10년 시점에는 A가 매력적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B가 좀 더 매력적인 걸로 보입니다. 저라면은 저는 B 상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B라는 상품은 바로 종신보험이라는 거죠. A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 상품이고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예적금의 상품은 현 기준금리인 1.5%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였죠. 매우 낮은 금리라는 거죠. 반면에 종신보험은 D생명보험사의 시읒종신보험을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이 상품은 10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 3%를 보장해주고요. 그리고 10년 초과했을 때는 2.75%를 보장해줍니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이 금리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환급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은행의 예적금은 제가 1.5%로 가정을 하였지만 만약에 기준금리가 더욱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때그때 적금을 가입할 때마다 이자액은 더욱더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예시했던 이자액보다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보다 훨씬 더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되면 아까 예시표보다 분명히 올라가겠죠. 종신보험은 어떨까요? 종신보험도 올라갑니다. 이 최저보증이율은 금리가 아무리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금리가 되더라도 이 금리를 보증해 준다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올라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이자 적용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적금은 단리이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원금에만 이자가 부여되죠. 하지만 종신보험에는 복리이자 적용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원금의 이자만 적용받는 게 아니라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또 그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장기 투자할수록 더욱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차이는 바로 세금 부과 방식인데요. 예적금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이자에서 15.3%를 원천징수해서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자가 많아져도 그만큼 내가 내는 세금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종신보험은 5년 동안 균등납입을 하고 10년 동안 거치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진국들처럼 금융소득세가 이자소득세가 50%를 육박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예시보다도 은행 예적금은 또 작아지겠죠, 돈은. 반면에 종신보험은 어떻습니까?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리 세율이 바뀌더라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게 바로 특징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적금은 30만 원에 저축을 했습니다. 종신보험은 제가 월 10만 원씩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2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하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사실 종신보험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망보장 때문에 초반에 환급률이 작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금보다 낮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10년 이내에는 원금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은 위험보험료나 사업비 차감이 없기 때문에 환급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다. 그리고 최저보증이율이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추가 납입을 해서 환급률을 높이는 그런 플랜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적금과 종신보험은 내가 죽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겠죠. 예적금은 그동안 내가 납입한 돈 수준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종신보험은 처음에 약정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플랜에서는 5,287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적금에서 내가 한 달 내고 바로 죽게 되면은 100만 원 정도 수준만 상속인에게 지급이 되겠지만, 이 종신보험은 한 달 100만 원밖에 내지 않았지만 바로 5,287만 원을 바로 지급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보험금도 아까 적립금이 계속 증가되는 것처럼 30년, 40년, 50년 시점에는 또 증가하게 되죠. 결국 상속자금으로도 활용까지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종신보험은 장기 목돈 마련과 그리고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융상품인데요. 단기 투자를 했을 때는 은행의 예적금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해서 내가 목돈을 만든다, 저처럼 앞으로 20년, 30년, 40년 꾸준히 저축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종신보험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목돈을 만드시고, 혹시나 금리가 계속 인하가 돼서 은행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더라도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적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신보험 추가납입 플랜을 통해서 혹시 모를 나의 빈자리와 평생의 최저보증이율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주변에 가까운 보험 설계사분, FC님들을 만나서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고요.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꼭 반드시 추가납입을 통해서 높은 이자율을 발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